연봉 8천이면 괜찮은 삶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바쁘고,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48살, 어느 날 갑자기 희망퇴직 권유라는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직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노후 생각은커녕 노후란 단어조차 어색했던 나이였거든요. 퇴직금을 안고 나왔을 땐 그래, 이참에 쉬자 생각했어요. 근데 쉬는 건 한 달도 못 가더라고요. 머리는 복잡하고 통장 잔고는 줄고 가장이라는 무게가 갑자기 훅 무거워졌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없이 내려가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더는 커다란 평수도 필요 없고 명함 속 직책도 그립지 않더라고요. 작아진 공간, 작아진 수입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진짜 은퇴 후 삶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본문 은퇴 후 웃으며 살기 위해 진짜로 중요한 3가지. 1. 20평 아파트? 오히려 좋아요. 중요한 건 공간보다 마음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35평 살다가 20평 전세로 이사 가는 건 마치 실패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작은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란 게 있어요. 관리비 줄고 청소는 금방 끝나고 가족들끼리 자주 마주치니 오히려 대화가 많아졌어요. 특히 아내는 말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지금이 더 가깝게 사는 것 같아. 그 말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쌓이더라고요. 공간 줄였더니 정이 늘더라고요. 이 고정 지출 줄이니 숨통이 트였어요. 은퇴 후에 진짜 무서운 건 수입 없음이 아니라 지출 그대로예요. 저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부터 손봤어요. 가장 먼저 한 건 자동차 반납. 대기업 과장 시절엔 외제차 탔죠. 하지만 지금은 경차 한 대, 유지비, 보험료, 주차 스트레스까지 싹 줄었어요. 다음은 보험. 중복된 거,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 딱 필요한 실비만 남겼죠. 그리고 마지막 구독 서비스들. 넷플릭스, 음악 스트리밍, 신문 구독 생각 없이 나가던 돈이 매달 10만 원 넘었어요. 그거 다 줄이니 이자 없이 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지출만 잘 관리해도 은퇴 후 삶이 꽤 단단해져요. 무리하게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 더 자유롭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삶 가장 행복한 시간은 수입보다 의미 있는 일에서 왔어요. 은퇴 후 6개월쯤 됐을 때 우연히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청소년 진로 멘토 봉사 제안을 받았어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제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 줄 몰랐어요. 과장님, 이런 얘기 책에도 없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처음엔 돈 안 되는 일이라 망설였죠.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유튜브에 직장생활 관련 콘텐츠도 만들고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소소하게 돈도 벌게 됐어요. 의미가 있는 곳엔 길이 있더라고요. 꼭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하지 않아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 결국 새로운 수입원이 되어줬어요. 실제 사례 3가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례 53세 은퇴 후 공유 주방 창업으로 2번째 전성기 맞은 전직 HR 부자.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던 지인이었어요. 그런데 요리를 좋아하던 그는 공유 주방에서 간단한 덮밥집을 시작했죠. 점심시간에만 열고 하루 3시간만 일해요. 벌이는 크지 않지만 사람 만나고 일하는 재미에 살만 난대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해요. 핵심 메시지 하고 싶은 일 작게 시작해도 된다. 사례 48세 전직 광고 디자이너, 중고 책방 열고 하루에 한 권만 팔아도 만족. 직장 생활 끝난 후 돈보단 삶의 균형을 찾고 싶던 분이었어요. 시내 외곽 작은 책방을 열었죠.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오는 날도 있지만 그분은 말해요. 지금은 책보다 사람을 판다고. 삶이 느려졌지만 깊어졌대요. 핵심 메시지 수입이 아니라 삶의 질이 기준이 되면 만족이 따라온다. 사례 50세, 퇴직 후 아내와 전국 여행 유튜브로 새로운 삶 시작. 부부가 함께 은퇴하자마자 중고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을 돌며 여행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수익은 아직 작지만 둘 다 삶의 재미를 되찾았다고 해요. 회사 다닐 땐 늘 지쳤는데 요즘은 매일이 설렌다고 말하죠.
핵심 메시지 부부가 함께하는 은퇴는 2배의 기쁨이 된다. 마무리 48세 잘렸지만 지금은 웃습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 같았던 날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퇴직은 변화의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어요. 20평 작은 집, 줄어든 수입, 낯선 일상 속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삶이 내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작고 소박한 삶 안에 생각보다 더 많은 행복이 숨어 있더라고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삶을 다시 설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요즘 중년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년보다 희망퇴직입니다. 특히 4050대 중반에 찾아오는 비자발적인 퇴직은 단순한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생존, 정체성의 붕괴, 가족 관계의 변화까지 포함된 인생 리셋의 순간입니다. 실제로 연봉 8천을 받던 대기업 과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탄탄한 경력과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8세라는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직장을 떠나야 했던 사례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퇴직 이후에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적 시각에서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하기 위한 3가지 전략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소개합니다. 전략 1. 고정 지출 최소화는 은퇴 생존의 기본.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비 점검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선 거주비를 포함한 주거비용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에 살며 유지비와 관리비에 허덕입니다. 실제로 35평 아파트에서 20평 전세로 이주한 은퇴자는 매달 관리비 10만 원 이상을 줄였고 대출 상환 스트레스도 덜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거나 경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유비, 보험료, 세금 등 연간 수백만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팁. 거주지는 넓이보다 위치와 관리비를 고려하라. 자동차는 자산이 아닌 부채일 수 있다. 모든 구독 서비스와 보험을 재검토하라. 전략. 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다. 은퇴는 수입의 단절만이 아닌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동반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돈을 버는 일보다 의미 있는 일에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 48세 퇴직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아이들과 진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강연 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새로운 삶의 동력이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2의 수입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의미가 먼저고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전문가 팁. 일이 아니라 역할을 찾자. 하루 23시간의 소규모 활동부터 시작해보자. 재능 기부, 자원봉사, 동호회 등에서 사회 연결망을 복원하자. 전략 3. 소득 다변화를 위한 작은 도전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재취업 방식은 은퇴자에게 점점 더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콘텐츠화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회사에서 25년간 일하다 퇴직한 50대 후반 남성은 자신이 퇴직 후 겪은 실수와 극복 과정을 블로그에 정리해 공유했고, 이는 작은 강의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요리에 소질 있던 은퇴자는 지역 공유 주방을 활용해 점심 한 끼만 파는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매달 소소한 수익과 함께 성취감을 얻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대규모 투자보다 소규모 실행입니다.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내가 가진 경험과 재능을 돈이 아닌 도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소액 창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블로그, 크몽 등을 적극 활용하자. 실제 사례 요약. 사례 은퇴 전 직업 은퇴 후
활동 핵심 변화. 어시 대기업 과장진로, 멘토, 유튜브, 콘텐츠 자존감, 회복, 부수입. BC 광고 디자이너 중고 책방 운영 의미 있는 삶, 낮은 스트레스. CC 공기업 직원 부부, 캠핑 유튜버 부부 관계 회복 라이프 스타일 변화. 마무리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출발점입니다. 48세에 잘린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100세 시대의 48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 불과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웃으며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내 지출 구조는 지금의 소득 변화에 맞게 조정되었는가? 내가 다시 의미를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작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소득 창출 방법은 없을까? 은퇴를 늦출 수 없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가장 솔직한 계기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줄어들어도 공간이 작아져도 웃으며 사는 삶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준비가 아니라 용기입니다.